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유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최종 우리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최종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 마무리를 통해서 꼭 정리 잘 하셔가지고 이쪽 파트에서 어쨌든 출제도 많이 돼서 적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1년 짧게는 수개월 동안 나름대로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부하시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여러분 계획표대로 정리하시면서 각 과목별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부동산 세법 최종 마무리는 최종 100선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출제 문항수가 가장 적죠. 16문항인데 보통 한 5배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5배수 문제에서 골라가지고 이제 내는데 그러면 80문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20문항이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정리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자료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중요한 사항은 핵심 정리를 제가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도 할 수 있게끔 뭐 이론 내용 따로 또 문제 따로 하려면은 또 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를 또 해놨고요. 또 그 문제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또 별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꼭 정리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우리 자료 보시면 조세 총론이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 이 조세 총론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올해 한 2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2문제 정도.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 이제 조세의 분류, 조세에 관련된 용어들, 그다음에 납세의 절차, 그다음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조세 불복, 서류 송달 이런 주제들 중에서 올해도 한 2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쪽 파트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총론도 무시하지 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세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세 분류와 관련된 문제는 뭐 최근에는 그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용어 개념은 좀 정리하고 들어가십사라고 해서 이제 1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우리 조세 종류에는 뭐 국세냐, 지방세냐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거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정리할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세의 반대말은 뭐였죠? 물세. 종가세 반대말은 종량세. 보통세 반대말은 목적세. 독립세 반대말은 부가세. 이거 우리 정리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바로 뭐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지방세 중 목적세를 물어본 거죠.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목적세라는 건 뭐였습니까? 세금을 거두면 세금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다라고 했었죠. 목적세의 반대는 뭐였었죠? 반대?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빙고, 맞습니다. 목적세의 반대는 보통세가 되겠죠. 보통세. 그러면 목적세가 많았습니까? 보통세가 많았습니까? 대부분의 세목은 보통세가 많았고 일부 세목만 목적세였었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푸는 거지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정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농. 이때 교는 교육세, 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이니까 지방세가 아닙니다. 농어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세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AGG, GG. 이때 G는 지방교육세. 이때 G는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이때 G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세 중에 목적세니까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세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보통세 되겠죠. 지방세 중에 보통세.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국세 중에서 뭐예요? 목적세죠. 국세 중에 목적세. 그러니까 만약에 국세 중에 목적세를 찾으라고 했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바로 이제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세금을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 이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해상에 있는 선박에 화재가 일어나면 이런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방시설의 이득을 얻는 이런 건물주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세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재산세의 무슨 세이기도 하죠? 특이한 거 있었잖아요. 특이한 거.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병기세라고 했죠. 병기세. 병기가 뭐였죠?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을 병기세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국세죠. 국세 중에서 보통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얘도 국세 중에서 보통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국세 중에 목적세를 물었다면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그 다음에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별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요거는 조세 용어와 관련된 용어가 되겠죠. 조세 용어. 우리 조세 용어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징수의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원천징수,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산세,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우리 기본서에 이 조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의 조세 용어를 한번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용어를 가지고 최근에 자꾸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할 때 부동산 세금의 기본적인 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려는 의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세율 구조를 물어보는 거죠. 다음 세목 중 세율 구조가 다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뭐예요?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자, 우리 또 필기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필기예방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필기예방.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자, 여기 과세표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금 요율이 있었죠. 물론 지금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물가물한 거니까 다시 또 이런 정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요율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라고 배웠습니까? 누진세율이라고 배웠습니까? 빙고. 누진세율이다. 누진.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누진적으로 세율이 늘어나는 것을 말했었지요. 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커지든 작아지든 세율에 일정한 거예요.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썼죠. 비례. 비례가 2가지 이상이 있으면 차등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썼죠. 차등 비례세율. 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초과 누진하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하셨죠? 그럼 이런 것들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세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차등 비례세율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 이 생각을 해보죠. 뭐 매매로 산다. 매매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는 유사 4%가 되는 거죠. 근데 농지의 매매가 되면 3%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례세율이 두 가지 이상 있으니까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갑구상에 우리가 유상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유상으로 이전 등기 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2%가 돼요. 2%. 2% 됩니다. 네. 그래서 1억이 돼도 2%, 2억이 돼도 2%.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구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면 얘는 설정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0.2%가 됩니다. 그렇죠? 역시 이것도 비례세율로 움직인다. 이런 비례세율이 두 가지 이상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차등 비례세율이 있다. 차등 비례세율. 이때 차등 비례세율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얘는 차등 비례세율이 뭐 건축물은 0.25%. 그럼 과표가 1억이 돼도 0.25%, 2억이 돼도 0.25%. 자, 초과 누진세율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점점점 세율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일사 0.1에서 0.4%의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 그래서 얘는 주일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527 0.5에서 뭐 2.7%의 누진세율도 있고. 다만 이제 얘는 주택법인은 강력한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0.5에서 2.7%의 누진세율이었다면 주택법인은 몇 프로 된다? 2.7%의 비례세율이 되는 거죠. 비례세율. 그렇죠? 따라서 얘는 누진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비례세율도 있다. 비례세율도 있다. 이거예요. 비례세율도 있다. 누진세율도 있지만 비례세율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이 있다.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의 비례세율이 있죠. 차 등. 그렇죠? 그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은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기억납니까? 2년 이상 보유가 되면은 우리가 645,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 제도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특징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와 누진의 뜻이 뭔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 중에서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례, 누진 꼭 정리하고 용어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문제랍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조세 용어를 우리가 묶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조세 용어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소의 그 용어들 쭉 나오니까 다시 한번 쭉 시간 낼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법 뭐 다른 과목 하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어쨌든 요 최종 정리 특강에서 계속 반복해서 최소한 2번, 3번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자, 갑니다. 조세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우리 문제 풀 때 틀린 것은 X, 맞는 것은 O. 이런 식으로 좀 습관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야지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옳은 거 찾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1번 갑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50만 원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필기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필기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세액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은 사주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과세 표준 크기가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런 개념을 그렇죠. 빙고. 면세점. 자, 이 정도는 이제 금방 되실 겁니다.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은 과세표준 크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액 계산을 했는데 이 세액이 너무 작아. 너무나 소액이야. 너무나 소액이니까 이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우리가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오히려 세금을 받는 개념이 있죠. 오히려 세금을 받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최저한세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아예 최저한세라고 한다. 그래서 세액이 너무나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예 세금을 받겠다라는 개념을 최저한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세에 있는 조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 있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요거는 등록 면허세 조항이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조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고 계셔야죠. 자, 아주 기본적인 용어, 우리 기초 입문 강의 때부터 제가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는 바로 과세 표준을 물어본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인 때는, 자, 원래 조문은 뭐죠? 50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 이하인 거니까 50만 원까지는 이란 뜻이죠. 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이 있죠. 맞는 말이죠. 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자. 우리 납세무자 개념이 있었죠.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 그럼 여기 이 2번하고 5번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연대 납세무자란 말이 있고 납세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연대 납세무자가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납세자가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납세자가 더 넓은 그런 개념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플러스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연대 납세무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니다. 연대는 같이 책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 하나의 지방세 의무에 대하여, 하나의 소득세 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자, 키워드가 뭐예요? 전액이죠, 전액.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 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공유물,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그 공유자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는 거. 주택의 공유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한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러나 기본적인 컨셉은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전액 100% 책임지는 걸 말한다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될 질문이죠. 자 밑줄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소액징수 면제 규정 말씀드렸었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했는데 세액이 너무 작으면 아예 세금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규정이 되려면 2,000원이에요? 2,000원 미만이에요? 그렇죠. 2,000원 미만이 돼야죠.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조항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원이면 징수해죠. 2,000원. 그러면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가 되겠죠.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이때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매각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이런 행정집행 말입니다. 행정집행. 자, 이런 체납처분의 행정집행에 따른 재산세 압류,
보관, 운반, 매각 공짜가 없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해요. 체납처분비. 근데 우리가 국세에서는 뭐라 하냐면 국세에서는 이것을 강제징수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표현하죠. 용어를 좀 다르겠습니다. 국세는 강제징수비,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요거 좀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도 필기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있어요. 근데 기한을 지켜야 돼.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기한을 만약에 위반하였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가. 그러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 그러면 거기서 납기 내에 다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또 발생이 됩니다. 지연 가산세가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3% 등의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재산은 이제 압류로 들어가는 거야, 압류. 근데 압류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은 이제 이 가산세를 붙이면서 고지서를 보내주고 독촉장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도 안 되면 이제 매각하고, 그 다음에가 청산합니다. 청산. 재산을 정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이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뭐냐면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먼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가 고지독촉장이 날라오면은 그래도 안 내면 재산을 이제 압류하고 매각 이런 집행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단계로 간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가물가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있고 납세자에는 납세무자하고 보충적인 납세무자를 총칭해서 납세자라고 했었죠. 자,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자인 연대납세무자 2차 납세무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죠. 부족분 책임지는 자. 자, 그 다음에 보증인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납세무자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징수무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징수무자. 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또 가물가물하니까. 자, 우리 조세총론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납세자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 납세자라는 용어 안에 바로 납세의무자가 있었어요. 납세의무자. 근데 납세의무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었고 플러스 연대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 등이 있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플러스 징수의무자가 있었어요. 징수의무자. 그러면 징수의무자라는 것은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거두는 자를 징수의무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때 징수의무자는 국세를 징수하는 의무자도 있고 지방세를 거두는 자도 있었어요. 그럼 국세를 거두는 자를 우리는 원천징수의무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거두는 자를 우리는 특별징수의무자 이렇게 했었죠. 특별징수의무자. 국세를 거두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를 거두는 사람을 특별징수의무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세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납세자. 그렇죠?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지방세니까 특별징수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주로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었죠. 자, 만약에 제가 이거 기초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또는 중개보존 아시죠? 보존에게 만약에 급여제로 한다. 그러면은 급여에서 세금을 뗍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를 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떼면은 얘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징수. 그렇죠? 소득세를 떼면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떼면은 특별징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소득세가 만약에 뭐 2만 원을 떼었다면은 이거의 10%인 2,000원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네.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3번 문제, 이 용어도 좀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우리가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표시 해놨는데요. 바로 주제가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독립세와 부가세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 네. 그러면 이거 암기하는 방법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내용 읽어보시되 암기하는 방법은 취득세 과세표준, 즉 과표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2%로 계산한 세금의 10%를 농특세로 하고 그 다음에 엔드죠. 얘는 엔드 또는이 아니라 엔드 과세표준, 즉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이미 요 표준세에서 2%를 써먹었잖아. 농특세 계산할 때 써먹었으니까 빼고 난 거에 20%를 지방육세로 하겠다.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취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일동그라미, 취농일 엔드, 취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취지리, 취농일, 취지리. 자, 그 다음에 감면시에는 감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그 뭐가 돼요? 감농이가 되는 거죠. 감농이. 농어촌 대표에서 20%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동그라미, 등지리가 되는 거죠. 등지리. 그러나 감면시에는 감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감농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재산세에는 제동그라미, 지동그라미, 이, 제지리가 되죠. 감면시는 따로 농특세는 없고요. 그래서 제지리. 자, 종부세는 A 종놈이. 그래서 종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종농이가 되는 거죠. 지방육세는 없고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거.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시에는 감동그라미, 농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감농이가 되는 거죠. 감농이. 네, 이렇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1번쯤 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가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 취득세 납부 시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붙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긴 있는데 20%가 아니라 10% 되죠. 그 다음에 지방육세는 20% 되죠.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 감면시니까 뭐가 돼요? 감농이. 자, 지방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되죠. 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되죠. 네,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일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100분의 20이다? 아니죠.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병기세고 그 다음에가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라고 했어요. 독립세.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재산세 고지서와 나란히 같이 사용만 하는 것이지 성격은 독립세다. 기억납니까? 네. 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재질이. 그렇죠. 얘가 들어오면 안 되고 지방교육세가 20%가 들어와야죠. 지방교육세 20%.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시 농어촌 대표세 20%, 종농 2가 되는 거겠죠. 자, 4번이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시에는 지방소득세가 10%가 부과된다. 아니요. 분명히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감면 시에는 만약에 감면이라고 했다면 감면세액의 농어촌 대표세 20%가 부과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지방소득세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선상에서 지방소득세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지방소득세. 그럼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목이었냐? 이런 세목이었었죠. 얘는 이런 세목이었었죠. 방금 우리 여기 본 것처럼 얘는 특별징수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방소득세만 가지고 정리해보면 이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목이었냐면 얘는 특징이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의 납세문과 성립할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소득세나 법인세 해당 세율에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율에 10분의 1이 적용된다. 그러면 소득세가 50%면 5%, 40%면 4%, 6에서 45%면 0.6에서 4.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소득세는 소액이 되면은 징수 자체가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2,000원 미만이 됐을 때는 소액 징수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와 유사한 무슨 징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특별징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었죠. 특별징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다, 해당 세율의 10분의 1이다, 소액징수 면제다, 특별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 5번 문제. 5번 문제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가 뭔지 아시죠? 가산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 기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가산세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었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지방세 부분 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세무별 가산세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40%짜리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는 무슨 신고예요? 예, 얘는 과소 신고 시 적용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10%. 그다음에 20%는 요 2배니까 무신고시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40%는 어떤 거예요? 부정자 들어가면 부정과소 부정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되면은 40% 된다. 그래서 부정자 붙으면 그렇죠? 그래서 2배씩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문제 풀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요 사항은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보기 전에 요걸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기한후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가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수정신고. 그러면 기한후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였죠? 무신고자.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으면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면은 가산세가 붙지만,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붙지만 감면해 주겠다. 이런 뜻이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꼭 암기하고 들어갈 거는 기한후 신고가 1개월 이내는 50% 감면이 된다는 거. 다만 수정신고는 신고를 했는데 적게 한 거고 얘는 아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수정신고자의 혜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개월 이내가 되면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가 1개월 초가 3개월에는 30% 감면, 3개월 초가 6개월은 20% 감면, 그다음에 수정신고는 1개월 초가 3개월은 75% 감면, 3개월 초가 6개월까지는 50% 감면이 된다. 그다음에 6개월 초가 1년은 30% 감면,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 1개월 이내일 때는 기한후 신고 50%, 수정신고는 거의 2배인 90%. 그 다음에 얘는 50% 되려면은 3개월 초가 6개월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보시고요. 네, 최대 10%까지. 자, 그 다음에 납부정가산세. 여기 보시면 납부정가산세는 어쨌든 얘는 신고 납부를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하루당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0.02%씩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소가 발생이 됐는데 또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지후 납부정가산세가 3%가 붙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산세가 붙으니까 어떻게 된다? 금액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납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러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지방세에서 요 3%는 똑같은데 고지서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여기는 1일 경과시마다 0.0인데 여기는 1개월 경과시마다 계산하는 걸로 해서 월 0.66%. 근데 사실은 0.66% 의미는 이거는 0.02%에다가 30일을 곱해주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0.66.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눈에만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눈에만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6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얘도 금액 제한이 있는데 60개월까지 적용하되 체납된 지방세가 자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징이 될까 봐. 자, 그래서 요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국세보다는 요 지방세 납부정가세가 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익혀 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냥 시험장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보고 나면 바로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이렇게 눈에만 익혀 놓다가 하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 취득세의 과소, 그냥 과소 신고라고 했다면은 얘는 100분의 10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 써놨어요?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40%. 부정일 때는 과소든 무신고든 무조건 40% 되는 거죠.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일반 과소죠. 일반 과소니까 어떻게 돼요? 납부세액의 10%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일반 무신고세는 일반 무신고니까 20% 아니냐. 자, 여기 함정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부가세다. 부가세.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는 반일의 실이에요, 실의 실. 그럼 실은 누굴 쫓아가야 돼? 반을 쫓아가야 돼. 독립세를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독립세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부가세도 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종의 제가 종이라서 종. 얘는 주인이고. 그러면 종은 어때요? 주인을 따라간 죄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신고 안 한 거잖아. 주인이 신고 안 한 거를 왜 종한테 처벌받냐고요. 종한테 처벌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종한테는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가세에서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이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고지가 되기 전, 자, 신고 납부 기한을 위반하면 이제 가산세가 붙는 거고,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하루당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납부전 가산세는 하루당 10만 분의 22, 0.02%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우리가 납부세액이 10% 된다. 자, 요거 의미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얘기죠.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죠. 맞죠? 아, 원칙은 정부 부과야.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적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선택하게 되면은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맞죠? 따라서 신고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과소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10% 붙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부부가, 예외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 답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 꼭 정리를 좀 잘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5번도. 네. 자, 그러면은 일단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천천히 우리가 풀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습 정리할 때 이런 내용 정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